민선 5기 도지사로서 취임한 지 이제 3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충남은 이 기간 동안 아주 커다란 어떤 그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우선은 무엇보다도 2012년 7월 연기군과 공주시 일부를 우리는 대한민국의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시로 분할을 하는데 동의해 주었습니다. 세종시의 출범을 계기로 우리는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 대한민국 역사의 또 다른 중심으로서 우리 중부권 시대, 충청남도의 미래를 우리는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 올립니다. 세종시를 지키고 행정중심 도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전환을 만든 것 역시 우리 충남 도민 여러분의 역량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해 12월에 도청 이전 사업을 했습니다. 대전광역시가 1989년 광역시로 출범함에 따라서 충청남도 도청이 다른 광역행정구역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이유 때문에 도민 여러분은 충청남도 행정구역 안으로 도청 이전 사업을 요구하셨고, 이 사업은 심대평 지사님의 결단과 이완구 전임 지사님의 도시 입지 및 계획을 통해서 민선 5기에 그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충남도정은 무엇보다도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가장 심각하게 안고 있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라는 새로운 시대를 또한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는 고용 없는 성장, 저성장 시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는 세계화와 개방통상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 속에서 이 모든 시대적인 흐름을 그냥 위기로 앉아서 맞느냐, 아니면 이 위기를 발전과 변화의 계기로 삼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러한 시대적 과제와 위기가 될 수 있는 일들을 우리 충남도정은 발전의 계기로 삼아왔다. 이렇게 감히 말씀 올립니다. 이러한 전환기에 새로운 어떤 이 전환의 위기를 발전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 민선 5기의 도정은 첫 번째로 도청 이전 사업이 마무리와 내포 신도시 건설 사업을 수행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두 번째, 개방통상, 저출산 고령화,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라고 하는 이런 시대적 과제 앞에 위기에선 농업 농촌의 미래의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삼농혁신 작업을 중심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보육과 복지, 그리고 노인 복지에 이르기까지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응하기 위한 일에도 도정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보고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수도권 규제 정책이 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역대 정부가 써왔습니다. 이것은 수도권 주민들의 거센 요구와 압력에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수도권 규제 완화는 특히 우리 충청남도에게는 커다란 위기로 작용했습니다. 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충남도정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뒤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이러한 수도권 규제 완화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남도는 이런 위기 속에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회 양극화와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에 대해서도 우리 도는 지역 내의 균형 발전 전략, 그리고 전통 지방 상권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농공단지, 상생산업단지 전략 등등 사회적 경제 지원 정책 등을 통해서 이러한 사회 양극화와 지역 간 불균형 문제에 대응해 왔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 충청남도는 전국적으로 보면 가장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보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르는 사회적 인프라, 사회적 간접 자본의 투자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도 충남도정은 부응해 왔습니다. 7번째로, 이러한 모든 시대적인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일잘하고 유능한 정부 혁신을 위해서도 충남도정은 역량을 모아왔다. 이렇게 큰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례로 이상의 말씀에 대한 세부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도청 이전 사업을 잘 마무리했고 내포신도시 건설에도 이제 2013년 내포신도시 건설 1단계까지의 전체적인 공정과 도시발전의 미래를 순조롭게 진행해 왔습니다. 도청사 이전에 따르는 국비 확보가 700억 원으로부터 1,400여 원에 이르는 증액을 통해서 큰 빚을 안 지고 도청 이전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데 아주 큰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 과정에 힘을 모아주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중앙부처의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올립니다. 또한 내포신도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지난 12월 2일 우수 AMS사를 필두로 내포신도시 내의 2단계 발전을 위한 기업 투자 유치를 내년서부터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013년 말까지 우선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한 52개 기관단체 이전을 마무리 지음으로써 내포신도시 건설의 제1단계 공정을 목표를 초과해서 잘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러한 내포신도시로의 도청 이전을 계기로 또한 충청남도 도청은 해양건도라는 미래 비전을 세우고 해양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해 2011년 1월부터 항만관리 전담조직으로부터 올해 해양수산국 확대까지 해양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내포신도시가 환황해권의 중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의 부여평택고속도로, 서해선, 장항선, 복선 전철 건설 등을 통해서 도청 소재지 내포신도시의 광역적 인프라망을 확대 강화해 나가고, KBS 지역방송 총국을 신설과 기업 및 교육, 의료, 문화시설의 유치와 투자에도 2단계 과정에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도청 이전 사업이 충청남도 도정의 새로운 100년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봐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 농어촌 정책의 문제입니다. 농업, 농어촌 정책의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위기, 세계화, 개방, 통상입니다. 이 흐름에 우리는 이 흐름과 이 미래를 향해서 안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가장 위기를 맞고 있는 농업과 농촌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이 일은 단순하게 FTA에 의한 전업 폐업 지원금과 재정 보조금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농업은 식량 안보이고 식량 주권의 측면에서 또 역사와 문화와 생태의 보고로서 농업과 농촌 정책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충청남도는 농업, 농어촌, 농어민을 향한 삼농정책을 도정의 제1순위로 잡아서 국민들에게 농업, 농촌을 포기하지 말자라고 하는 다짐과 이러한 다짐을 위한 농업의 친환경 유기농으로의 생산 혁신, 로컬 푸드 시스템에 따른 지역순환식품체계에 대한 유통혁신, 그리고 생산과 소비자들이 함께 조직되어지는 소비혁신을 통해서 충청남도 삼농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 아직 체감되지 않는다는 도민이 계십니다. 예, 좀 더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각각의 이 분야에 대해서
친환경 유기농으로의 생산 혁신을 꾀하는 재배 면적과 참여 농가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급식과 충청남도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총 134개의 기업 중 현재까지 109개의 단체 급식과 지역 로컬 푸드 시스템을 연계시키는 MOU 체결을 마무리했습니다. 기업 소비량만 치면 연간 210억 원에 6,500톤의 식부자재가 공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 학교급식과 기업급식을 통해서 우리의 로컬 푸드 시스템, 지역 순환식품 체계가 저는 출발할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삼농혁신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농업의 소득을 위한 6차 산업화와 마을 기업과 정주 여건을 강화하기 위한 마을 공간 구조 개선 사업으로서의 마을 가꾸기 사업 역시 수많은 마을 지도자분들과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세 번째로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이 시대적 과제는 크게 보면 보육정책을 통해서 풀어야 될 문제와, 또 하나는 노인 복지와 사회적 복지 지원 정책으로 풀어야 될 두 가지 해법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출산 장려 및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리 도는 셋째와 무상 보육을 전국 최초로 시행해서 이것을 국가 정책으로 채택되게 하였고, 보육교사 처우 개선 수당 지급을 통한 보육에 대한 도정의 지원을 강화해 왔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생활하기 좋은 환경 개선을 위해서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를 시행해 왔고, 행복경로당 조성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여가, 건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2012년 1월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우리의 교육정책을 도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고, 현재 300개를 목표로 하는 도민의 학습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네 번째로는 수도권에 대한 규제정책이 계속해서 풀려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이래로 공장 총량제 적용 기준을 상향해서 200제곱미터에서부터 500제곱미터까지의 공장 총량제 기준을 완화해 버렸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개정이 그렇습니다.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고 있고, 미군 반환 공여구역 내에 학교 및 공장 신증설을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수도권 성장관리 권역 및 자연보전 권역 내에마저도 공장의 증설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 주택 건설 관련 공업지역 공업지역을 지정하면서 그동안 수도권이 과밀 억제 권역으로 관리해왔던 것마저도 풀어버렸습니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시에 주던 입지 보조금도 축소 또는 폐지의 흐름에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부는 균형 발전의 의지가 있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우리는 이런 중앙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및 철폐 수준에 이르는 이런 수도권 과밀화 억제 정책의 위기 앞에 충남도는 계속해서 대응해 왔습니다. 뒤에 신균형 발전 전략 및 지역 자원 연계형 신균형 발전 전략을 저희는 중앙정부와 국민께 제안할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충남도는 우량기업 중심의 외국인 투자 및 국내 기업 유치에 2012년 외자 유치 실적 수도권 제외 전국 1위의 실적을 달성했고, FDI 투자 최우수 기관으로 대한민국의 최고의 기관단체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 도는 독자적으로 지역의 산업단지와 정주 여건시설을 강화하는 안을 내어서 상생산업단지 전략을 통한 지역의 발전 전략도 또한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전국 1등이었던 개별 입지 투자 기업 유치 전략으로부터 계획 입지, 도로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오폐수 처리 등 이런 계획된 기업의 계획 입지를 권장해 왔고, 최근 개별 입지 연평균 증가율이 2005년에서부터 10년 지난 시기로 보면 18%에 이르던 개별 입지의 성장률을 최근 3년간 1%대로 막아냈습니다. 앞으로 계획 입지를 통해서 개별 공장의 입지가 지역 주민과 기업들에게 애로사항이 되는 그러한 정책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더욱더 산업단지 입지에도 신경 써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는 전국 최초로 10년 만에 외투 산단 지정을 추가로 천안의 제5산단에 받아냄으로써 천안 제5산업단지가 가지고 있는 천안시의 재정의 위기, 그리고 산업단지 분양의 어려움을 일거에 해결하는 성과도 지난해 거둔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률에 있어서 9%대의 높은 성장률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충청남도의 성장의 자부심을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이루어 왔다는 말씀 올립니다. 다섯 번째로, 산업화와 도시화에 대응하는 우리의 사회 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우리의 대응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도 도로망의 정비, 항만발전 종합계획에 대한 수립, 그리고 계획적인 도시관리, 세종시의 연계 전략 등을 통해서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르는 사회 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높여나가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도로 포장률로 치면은 2009년 75%의 도로 포장률로부터 2013년 현재 82%의 도로 포장률로 사회적 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에 대한 증대를 계속해서 꾀해왔고, 고속도로 연장으로 보면은 총 연장 448km로 고속도로 연장 구간으로 치면은 전국 시도 중 최1위의 고속도로 연장 구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부여평택 고속도로와 서해선, 장항선, 복선화 등 철도망과 대규모적인 광역 도로망, 물류 유통망을 정비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 양극화와 돈의 불균형 발전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도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고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의 전국적인 모범을 우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동반성장협의회를 출발해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협약 체계를 현재 153개사가 함께 참여하는 동반성장 전략을 꾸준히 펴왔습니다. 고용 개선 부분에 있어서도 전국 최초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노사 분야 사회적 책임 협약을 통한 지방 차원의 합리적 노동정책을 선도해 왔습니다. 지역 균형 개발 문제에 있어서도 낙후 시군의 지역 특화산업 발굴 지원 및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LP온, 공주의 LP온, 논산의 동양강철, 서천의 LS메탈 등 3개 기업 8,500억 원의 투자, 그리고 논산 부여 등 5개 시군과 9개 사와의 1,155억 원의 규모의 투자 협약 체결 등 서북부권으로 그동안 편중되어 왔던 투자 기업들을 서남부권으로 입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도내 기업 투자 유치의 균형 발전 전략도 또한 함께 펴왔다는 말씀 올립니다. 일곱 번째, 이러한 어떤 그 시대적 과제를 잘 풀어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제가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를 통해서 주권자가 참여를 해야 되고, 여덟 번째의 과제로 보고 드릴 유능하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여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과제를 위해서 우리 두는 충남형 지방자치 자치분권을 꾸준히 실천해왔고, 일 잘하고 투명한 도정을 하기 위한 행정혁신 또한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 자치분권과 관련되어서는 충남형 주민자치, 근린생활자치를 활성화시켜서 새 정부 들어서 근린생활자치 시범 구간으로 전국에 31개소를 선정하는데 충남도가 4곳을 선정받는 아주 좋은 성과를 내었고,
도 자체적으로 서너 곳을 추가해서 충청남도가 풀뿌리에 해당되어지는 동네 자치의 모범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갑과 을, 손님과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가 주인이 되고 함께 참여하는 선진국형 지방자치로 나아가는데 우리 충청남도가 모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혁신 분야에 있어서는 일자라고 유능한 지방정부를 위해서 우리는 제로백 프로젝트를 지난 3년 동안 추진해왔고, 이러한 충남도의 공개행정, 업무 누수가 없는 일자라는 지방행정의 이 모델은 새 정부의 정부 3.0 과제의 정신과 일치함으로써 새 정부의 많은 과제에 충남도가 좋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의 공직자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융복합 행정과 연수 교육 훈련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유능하고 일자라는 정부, 기업은 인류, 행정은 이류, 이렇게 어느 기업인이 표현했습니다만 조만간 행정이 세계적으로 인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 분야에 대한 혁신을 이끌어내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러한 과제 속에서도 끝으로 아쉬운 점은 여전히 있습니다. 현재 많은 도민 여러분들께서 또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께서 시장 군수와 도지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현재 그러한 업무 중에 많은 부분들은 사실은 국가의 법적 권한과 국가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권한으로 치면 우리 도가 하는 100개의 업무 중에서 80개는 중앙부처가 돈 주고 명령한 업무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방자치와 책임있는 지방정부를 이끌어내기에 너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우리는 금강유역의 물고기 떼죽음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 금강유역에 대한 관리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습니다. 도가 그 금강을 관리하자고 나서서는 중앙정부의 기관과 도가 자꾸 갈등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도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도는 효과적으로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한과 책임을 높임으로써 지방정부가 좀 더 도민에게 책임있게 봉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 제도의 개선이 아쉽습니다. 또한 아쉬운 점으로 치라면 우리 도의 역량을 총결집시켜내는데 다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민관, 지역의 정치인 모두가 포괄해서 충남의 지역의 주요 목표를 향해서 힘을 모아내기 위해서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공주대 국립의대 유치, 그리고 내포시의 KBS 지방총국의 건립, 그리고 유류피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의 확대 등 우리 도민의 역량이 결집되어야 될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충남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 총연합회를 지난 2달 전에 구성을 해서 향후 민과 관이 좀 더 힘을 합쳐내서 충남의 도정의 역량을 총력으로 극대화시켜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쉬운 점으로 친다면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이 여전히 성과를 내지 못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정 시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법정 시한을 일반 산업단지 개발과처럼 3년이 아닌 5년으로 연장을 해서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시간을 더 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 한계상 사업성이 없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결론을 내야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장의 흐름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지금 상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또한
도민 여러분들께도 지금 여쭤보고 있습니다. 우리 해당 지역의 주민 여러분들, 해당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좋은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조만간 의견들을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향후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 유인물로 제가 했던 그동안의 업무 보고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100년 충남의 발전 방안과 관련되어서 서해안 비전을 마련하는 문제, 금강 비전을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문제, 내포 시대의 2단계의 새로운 발전 동력을 만드는 문제에서부터 내포 신도시의 발전을 위한 또 도내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의 정책, 그리고 행복하고 따뜻한 지역의 복지 정책 확대를 위한 복지보건 중장기 세부 계획과 평생교육 5개년 계획, 그리고 또 내년부터 실시되는 친환경 학교 무상급식의 중학교 전 도의 중학교까지의 무상급식의 확대 실시 등 내년도에 과제들은 계속해서 확대 연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가 잠정 합의에 이르렀지만 향후 넘어가야 될 산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우리 피대의 대표자분들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해서 나머지의 과제들도 잘 극복해 나가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며, 서해안 관리와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환황해권 물류 거점 항만 육성 및 임해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친환경 연안 하구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충남의 새로운 비전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대 혁신으로 그동안 추진해왔던 삼농혁신, 행정혁신, 자치분권 혁신 역시 이러한 사업의 성과들을 더욱더 확대하고 증폭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며, 지속가능 경제성장 기반을 위한 사회적 경제 구현을 위해서 또 신성장 동력을 전략산업의 이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도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있을 제60회 백제문화제를 중심으로 또한 2016년에 있을 전국체육대회의 준비 상황 등, 또 백제 역사 유적지구 유네스코 등재 사업 등 이런 사업들이 충남문화재단의 본격적인 설립과 출범과 함께 더욱더 속도를 내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는 정책 개선을 위해서 충남의 제안을 중앙정부에 제안합니다. 이 제안 과제는 오늘 오후에도 충남의 새로운 정책 담론이라는 발표회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밝힐 계획입니다만, 첫 번째로는 보육정책에 있어서의 공교육 정책의 강화를 위한 충남의 제안을 정비해 내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기반 조성을 위한 마을자치, 동네 거버넌스의 모형 모델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제안하고 이 정책이 추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21세기 신지역 발전을 위한 분권형 거버넌스, 즉 시도, 광역 통폐합에 대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 중앙정부의 지방자치 혁신으로 광역시도의 통폐합 문제에 대한 도의 의견을 더욱더 강력하게 앞으로 촉구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있는 17개 광역행정단위는 임명직 시대에 국가 유임 사무를 단순 전달하고 사후에 관리 감독하는 업무 때의 행정체제입니다. 이 광역행제는 낭비입니다. 시도가 구체적으로 자기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17개 시도 권역이 단순하게 인구가 많다고 광역시가 돼서도 안 됩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발전과 균형 발전을 위해서 시도라는 광역 행정적 수위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이에 따르는 광역 행정 단위를 정해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17개 시도는 전면적으로 개폐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개 시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임명직 관선시대 국가 유임 사무를 전달하는 중간 전달 창구의 역할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방자치를 통해서 시도지사를 뽑는 이유는 국가유임사무 잘 전달하고 관리하라고 뽑는 것이 아닙니다. 도민들이 책임하에 주권자들이 대통령을 뽑고 도지사를 뽑고 시장 군수를 뽑는다면 각각은 분명한 자기 고유한 권한과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이 권한과 책임으로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대한민국이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17개 시도의 통폐합의 문제는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제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중앙과 지방 간의 국가 사무와 사무의 배분 문제는 계속해서 역할 분담을 해 나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과 충남의 과제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균형발전 정책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합니다. 신균형발전 정책을 우리 충남도는 제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도권 규제 일변도의 수도권 규제 정책으로부터 지방과 수도권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동등한 시장 가격을 보장하는 신균형 발전 전략으로 나아가도록 정책 제안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충청남도는 전국의 30%의 화력발전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일반 서민들과 시민들의 전력 요금은 전체 전기 소비량에 있어서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나 산업과 상업 전기 시설에 대해서만큼은 거리 누진제 전력 요금제를 우리도 그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업 용소, 생활 용소, 기타 모든 우리의 비용 문제에 있어서 지방이 분담하고 있는 이 사회적 비용을 공정한 가격에 반영시켜 줘야 합니다. 우리는 수도권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끊임없이 규제하는 수도권 규제 정책이 지금 현재 허물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복원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늦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해왔던 이러한 규제 정책이 현재까지 허물어졌다면 새로운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충남은 제안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회적 비용과 관련되어서 거기에 필요한 공정한 가격이 그 소비자에게 부담되어지는 신균형 발전 전략을 우리 만들어 보자고 제안합니다. 이것이 각각의 재산권에 대한 무리한 침해를 규정하는 수도권 규제 정책보다는 훨씬 더 시장 친화적 정책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각자는 좀 더 자유롭고 공정한 선택의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충남의 신균형 발전 정책을 더욱더 가다듬어서 2014년도에는 전국 의제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일곱 번째, 연안 및 하구 생태 복원에 대해서 새로운 전략을 제안합니다. 서울시 청계천은 도시의 필요에 의해서 맨홀 뚜껑 덮듯이 덮었던 것이 지난 70년대라 한다면 60년대의 서울시 청계천 정비 사업이었다면 그 청계천 사업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뚜껑을 열므로써 그 하천을 도시 시민들에게 돌려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연안 또한 산업의 필요성과 농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막고 개발되었던 것으로부터 그 자연 생태의 가치를 높이 사는 새로운 연안 발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구원에 대한 하구원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새로운 전환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구원을 중심으로 또 임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연안 생태 개발 전략에 대해서 우리는 국가에 제안합니다. 기존의 20세기의 산업화 시대의 연안 전략으로부터 새로운 연안 관리 전략을 세우자. 이것은 단순히 수산업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단순히 제조업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단순히 농업을 위한 전략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종합되어진 연안 생태 발전 전략을 우리는 새롭게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21세기 선진국 발전 동력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충남이 제안하는 연안 생태 발전 전략을 2014년도에 전국적 의제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밀어붙여내겠습니다. 강력하게 추진해서 전국적인 의제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가 추진하고 있는 삼농정책, 국가 농업재정의 구조 개선 문제로 전국 의제화 시켜내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가 소득에 있어서 국가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는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흔히들 선진국은 국가 보조금을 안 받는다고도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선진국일수록 농가 소득에서 국가 보조금이 차지하는 재정 분담률이 높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 농가 소득 보전을 통해서 농업의 적절한 산업 인구가, 농촌의 적절한 인구가 살 수 있어야만 선진국입니다. 우리는 이런 국가 농업재정의 개편을 위해서 국가의 농업정책의 개편, 또한 이를 수용하는 우리 농민들의 전향적인 스스로의 혁신운동을 저는 촉구해 내겠습니다. 이 일은 단순하게 국가의 농업정책과 농업재정의 변화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농민들 스스로가 변화해야 합니다. 변화해서 관여할 수 있는 것과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될 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뽑아놓은 농업을 우리 조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농업을 거의 우리 것이 아닌 농업을 향한 비난으로서는 우리의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손으로 뽑는 농업을 우리 스스로 농민들의 조직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만들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가 농업정책과 농업재정의 구조혁신 작업에 대한 노력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저는 농민 지도자분들께 우리가 스스로 바뀌지 않는 이상 국민들은 우리의 노력을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줄탁동시, 안과 밖이 동시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충청남도 삼농혁신의 철학과 정책 비전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농민 지도자들과 공유를 하는 그런 2014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이외에 상생산업단지 문제,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 등에 대해서도 2014년도에 특별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적 경제는 일반적으로 정보 부문과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의 원리 외에 우리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기업 형태,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를 전체 소비와 거래량에 있어서 적어도 20% 이상까지는 올려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말하는 양극화 문제도 지역상권의 이 존폐 위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단결하고 조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소비와 현명한 생산을 해낼 수 있는 사회적 경제의 비중을 높여내야 합니다. 충청남도의 사회적 경제 진흥 정책이 국가 의제화되고 우리 지역 내에서 좀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2014년도에 더욱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선 3년 6개월의 도정 현황에 대한 보고 및 2014년도 도정의 주요 추진 전략에 대한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